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승조의 팔로우 더 머니 시작해 보겠습니다. 최은정입니다. 오늘도 다인경제 이승조 대표와 함께 돈의 물줄기를 한번 따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대표님 바로 인사드릴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와 비교해서 우리 장이 좀 달라진 부분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일단 지수단은 코스피, 코스닥 모두 급등락이 없었고요. 외국인들의 매수도 좀 들어오는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삼성전자가 4월 7일이었죠. 기술적인 감산을 하겠다라고 발표한 이후로 삼성전자의 흐름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파생시장을 좀 분석을 해주고 계신데 어떻게 보십니까, 대표님? 파생시장은 좀 찝찝해요. 네. 그리고 지수 따는 큰 변화가 없는데 물밑에서 큰 변화가 좀 생겨요. 그동안 주도주는 차익 매물이 너무 극심해지는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새로운 소외주들의 순환 반란이 속도가 계속 빨라지고 있고 제가 삼성전자를 굉장히 중요해 보고 특히 이제 오늘 테슬라 실적 발표 이후에 나스닥이 방향성이 우리 뭐 한 달이나 한 달 반을 결정할 것 같은데 한번 실제 보시죠. 네. 여러분들 전번주에 이거 보여드린 그래프입니다. 삼성전자 4월 6일 날 6만 2천원까지 급락했다가 감산을 해서 직전 고점인 6만 4천 돌파해서 2천원을 더 올렸는데 제가 일주일 후에 이 6만 6천 돌파해서 6만 7,500원하고 그다음에 이때 4월 7일 날 1,300만 주 외국 매수했는데 1,000만 단 매수가 연속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얘기를 해드렸을 겁니다. 네. 실제 파동 보시면 뚫고 가지 못했어요. 뚫고 가지를 못해요. 올려놓고 죽이고 올려놓고 크게 또 6만 5천 원은 잘 안 깨요. 그리고 실제 이게 보시면 1,300만 주, 400만 주, 100만 주, 300만 주에서 다음에 이제 1,000만 단이 좀 계속 연속적으로 들어와서 67,500원 그리고 에너지가 좀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실제는 들어오긴 했는데 300, 300, 100만 좀 뭔가 아직도 힘에 겨요. 근데 반대로 금융투자가 가끔가다 100에서 200만 주 때리니까 이게 중화가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 밑에 따른 그래프만 봐주시죠. 3월 14일 날 전번주에 3조 1,000억을 샀어요. 삼성전자만. 외국인이요? 예. 예. 근데 일주일 변했는데 3조 6천이니까 5천억을 증가하게 샀어요. 근데 금융투자가 좀 많이 때렸어요. 다른 기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 그림을 한번 그리고 SK하이닉스는 4월 7일이 꼭지예요. 그러고 나서 그냥 흘러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 6만 5천 원 그리고 SK하이닉스 8만 5천 원 깨면 이거는 상방 유지가 실패했다라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 현물 매수해서 뒤에 합성한 선물 매도가 이제 내일 뭐 테슬라 갖고 모멘텀 잡을지 이게 엎어치기 들어가면 현물 매수가 매도로 바꾸겠죠. 네. 그런 변화가 내일부터 나오나 체크해 볼 생각입니다. 조금은 위험한 시장이 펼쳐질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아니 지금 야간 시장 NDF에 환율이 15원 펴요. 제가 1,330원 넘으면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네. 근데 지금 급등하고 있어요. 15원. 그리고 나스닥 선물이 지금 100포인트 이상 빠지고 있고요. 이게 빨리 돌아서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야간 선물이나 지금 보시면 나스닥 선물이나 외환 선물이나 비트코인이나 그다음에 금 모든 게 다 불확실성이 높아지네요. 뭐 이유는 뭐 정부의 비대칭성으로 뭔가 아는 세력들이 때리는 건지 뭔가 좀 오늘이 좀 중요한 변곡점인 것 같긴 하네요. 지금 이 시각 상황을 살펴보면 최근에 좀 급등세를 보였던 비트코인과 금 가격이 오늘 이 시간 좀 하락세를 보이고 반면에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서 원달러 환율이 깨면 안 된다 하셨던 1,330원 선까지 올라온 게 조금의 시장에 어떤 변동성을 줄 만한 이슈가 있는 것 같다. 아직까지 터지지는 않았지만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대표님. 그래서 제가 뭐 그 텔레그램도 보고 뭐 여러 가지 보는데 네. 뭐 딱 집어서 환율 리스크는 그 컨트리 리스크거든요. 그래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이게 노이즈가 돼서 컨트리 리스크 환율을 건드리. 근데 너무 튀는 것 같고 그거는 약간 확정된 건 아닌데. 네. 그러니까 지금 테슬라 실적을 미리 아는 그 정부의 비대칭성으로
그 공격을 하나 뭐 이런 생각도 잠시 들어서 이제 그건 좀 확인이 되겠죠. 그리고 네. 제가 테슬라를 왜 이렇게 중요하게 보냐면 대표님, 오늘 우리 시각으로 이제 새벽 5시, 그러니까 내일이죠. 내일 새벽 5시에 테슬라가 실적을 발표합니다. 미국장이 끝난 이후로 실적이 나온다고 하는데 실적 발표 전에 6번째, 올해 들어서 6번째로 전기차 가격을 내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저는 그게 딜레마 같아요. P는 내렸어요. 그럼 Q가 증가하면 괜찮잖아요. 근데 지금 세계 동향 보면 Q가 중국이나 뭐 유럽, 뭐 약간 Q가 증가하지 않았다면 전체적인 거는 아래예요. 예상치가. 네.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이제 마이너스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도 또 복벽이 있어요. 나쁘지만 자사주 매입이거나 뭐 새로운 뭔가 에너지를 주는 컨센서스에서 뭔가 플러스 발언만 해주면 우리 삼성전자 실적 쇼크인데 감사나고 같이 끝나고 나서 이런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아직 그거는 뭐 내일 가봐야 하는 거고 그러면 밤새 요번에 뭘 중요하게 보냐면 저는 이 그림을 한번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지금 미국 시장이 3월 14일부터 이 올린 에너지 여기서부터 올린 에너지가 나스닥 지수 보고 계신 예. 거죠? 예. 지금 12,000 어저께 굉장히 중요했어요. 12,200 뚫을 줄 알았어요. 근데 못 뚫었어요. 그리고 아침에 밀려 내려왔고요. 그다음에 그렇다고 해서 12,000만 깨면 돌려요. 그러니까 좁은 박스에 있는데 제가 그래서 그 6월 말까지 이런 그래프가 나오면 참 골 때리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12,000 가봤자 12,500 떨어져도 3월 14일 저점은 절대 안 깨는. 그럼 여기는 뭐예요? 여기도 우리가 박스 장세. 나스닥 지수도 박스권에 갇힐 수 있다. 예. 예. 그러면서 연준 5월 3일 날 25p 확인해야 되고 그다음에 부채한 또 협의가 또 되는지 보고 빅테크가 끌고 올라왔는데 빅테크의 컨센서스가 어떻게 되는지도 확인해야 되고 여기에서 이제 일단 테슬라가 되는데 여기 깨면 안 돼요. 이게 168불이거든요. 네. 이걸 실적 발표 깨고 내려가면 우리 그 파생 시장에서 삼성전자, SK까지 쇼크는 에너지가 나올 거라고요. 그러면 기술주가 같이 동반 하락을 할 거고요. 그럼 그거를 막아주는 다른 재료가 나와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그 빅테크 1, 2, 3 마이너스면 밑에서 20개 올라가봤자 1, 2, 3이 이기거든요. 그래서 내일이 이 테슬라는 반드시 200불을 돌파해야 됩니다. 실적 발표 이후로 주가가요. 반응을 그렇게 해야 된다. 예, 그렇게 가야 우리가 추가 2,600도 돌파하고 뭔가 지금보다 더 갈 수 있는 랠리가 나오는데 그 에너지가 안 나오면서 반대로 뭐 160불을 깨고 내려가는 파동이 나온다면 이달 말이 기술주는 바닥이 되는 거예요. SK하이닉스 실적 발표하고 그래서 제가 4월 7일 날 이런 얘기 해드렸죠. 감사하고 소부장이 쫙 올라가는데 실제 데이터를 조사해보니까 팔아먹는 것 같다. 그래서 IT 소부장은 일단 뭐 미래반도체가 됐든 뭐 일단 팔고 SK하이닉스 실적 발표 때까지 보고 그거를 다른 종목으로 이동하자가 뭐 원전이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다른 종목으로 했다면 그게 내일 최종 확인되는 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테슬라뿐만이 아니라 미국에서 이제 사례로 발표가 될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를 좀 중요하게 보시잖아요. 같은 맥락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테슬라는 마이너스 에너지고요. 네. 애플이 그나마 플러스 에너지예요. 지금 각도 보면 지금 애플은 그런 대로 저점이 높아지면서 21일 추세선을 타고 가는 그래프 아니거든요. 그래프 아닙니까? 에너지가 아까 테슬라보다는 아까 테슬라 그래프하고 비교해 보세요. 확연히 차이 나죠. 네. 이거는 저는 이런 재료가 힘을 받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여러분들 저 이 뉴스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애플이 연 4.15 저축계좌 출시. 은행하고 골드만삭스 합작해서 애플. 그러면 이제 세상이 여러분들 여기는 또 뭡니까? 이 애플링 절대 반지. 그러면 이 반지 갖고 찍 눌러서 뭐 애플페이 결제도 하고 뭐 애플이 주는 뭐 여러 가지 상품에 연동해서 뭔가 하는 그리고 또 여기에 또 애플폰의 스마트 헬스케어 기구라든지 이런 거에서 뭐 여러 가지의 스마트 헬스 기구 은행
모든 걸 다 하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애플을 유지해 주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지금 듭니다. 시장의 우려 중에 하나가 중소형 은행에서 빠져나가는 자금들이 애플이 이제 저축성 예금을 가능하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애플 같은 기업으로 또 돈을 다 빨아들이지 않을까라는 거더라고요, 대표님. 그래서 여기에 아이디어는 얘네들도 빅테크가 롱숏이 가나? 이번에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 삼성전자 검색 언쟁 갖고도 뭔가 노이즈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다 같이 갔다면 요새는 이제는 내부적으로도 롱숏이 갈리면서 중화하니까 지수를 끌고 가지를 못하는. 그러면 개별적으로 가야겠구나. 그러면 애플과 연동해서 아이디어가 하나 있습니다. 애플페이. 네. 그럼 애플페이 관련되거나 여기 센서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그 LG 이노텍 같은 거는 52주 최저가 LG그룹에서 가장 미운 종목입니다. 다른 것들 심지어는 LG화학이나 엔솔이나 다른 것들 LG 다들 다른 것 대비 소화하고 있는데 LG 이노텍만 52주 최저가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또 애플페이나 센서나 카메라 모듈이나 이런 거 기능을 확대되고 애플만 특화돼서 올라간다면 이제는 LG 이노텍과 관련된 또 결제 관련주가 이제 순환이 되나 이런 것들도 하나의 팁으로 여러분들이 전략을 짜는데 참고 한번 해보시죠. 그러니까 애플의 주가는 테슬라와 다르게 앞으로도 조금 위쪽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그런 그 이벤트 드라이브의 그 재료 끌개가 자꾸 나오네요. 네, 그리고 이제 애플과 연관돼 있는 한국 기업들을 예의주시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시죠. 주가 위치가 싸니까요. 예. 대신 테슬라와 연동된 종목들은 간단히 해서 비트코인 연동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게 또 테슬라 주가 빠지면요. 전기차, 2차 전지가 동반 하락합니다. 같이 동반 하락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전번 시간부터 충전소로 가자. 이런 전략을 또 세우지 않았습니까? 네. 또 하나는 지금 저는 미국 정부를 특히 바이든 정부를 솔직히 믿질 않습니다. 이번에도 현대차 기아 빼는 거 보세요. 거기서 어떤 느낌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발표된 좀 더 세부화된 IRA 법안을 보면 사실 근데 우리 전기차뿐만이 아니라 미국 차만 포함이 된 걸로 해석이 됩니다. 저는 그게 예. 더 무서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에 들어와서 뭔가 해주는 기업의 차별화를 더 극대화시키겠다는 얘기가 아닌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번 시간에 이 그림을 보여드렸습니다. 우리 그 밸류 체인 네. 해갖고 기아, 조지아, 알리바마주의 SL, 화신, 그 다음에 또 뭐 여기에 관련된 종목들에 특화해서 이제 밸류 체인을 보자 했는데 여러분들 이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하고 미국 차만 갔어요. 그래서 시장은 어떻게 움직였냐면요. 장비주로 특화된 거예요. 미국 밸류 체인이 TSI, 그 다음에 EG, 그 다음에 또 관련된 종목들만 뭐 하나기술 이런 그러니까 여기도 딱 보시면 어디에 있나? 여러분들 이 밸류체인 그램을 한번 볼까요? 여기서도 롱숏을 구분해야 될 것 같아요. 현대차는 일단 빠질 것 같습니다. 네. 근데 18만 원은 깨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이 19만 원, 18만 원에서 이걸 지지하면서 다시 터닝하는데 이게 잘못하면 3개월 걸릴 수 있다고 봐요. 그럴 때 그 충전과 연결된 대장은 포스코 DX입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거의 19,000, 2만 원까지 와서 이제는 이거 보유하신 분들은 매도하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네. 매도해갖고 다른 섹터로 가라. 전혀 소외됐던 뭐 메타버스의 덱스터로 가든지 아니면 또 GTX 건설 지화의 건설 특수건설이나 동아지줄로 가든지 다른 섹터로 가자고 그랬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제가 전번 방송에 실수를 했더라고요. 현대공업하고 디스플레이텍을 착각을 했습니다. 네. 현대 급속 충전소의 지분을 갖고 있는 건 디스플레이텍입니다. 그런데 이 디스플레이텍도 여기서 이미 급등했기 때문에 팔고 7,500원에서 지지하고 갈지 6,000원과 7,000원까지 눌렀다 갈지는 현대차 기아의 결정이 될 것 같다라고 판단해 드렸는데 실제는 강하게 지지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강하게 지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 7,500원 깨면 반을 끊어버리겠습니다. 유지해야 다시 상승 추세로 보는데, 그렇다고 해서 큰 조정보다는 한 500원에서 1,000원 정도 시간으로 눌렀다가는, 이게 현대차가 10,000원 정도 조정하고 기간 조정할 때 이것도 같이 조정하는 그런 영향, 그거와 참고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디스플레이텍은 이렇게 LCD를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전체 88%가 LCD거든요. 그리고 모멘텀은 그 충전소 지분 갖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 재료도 급등에 따라 상세세 끌 수 있어요. 본주가 빠지면요. 네. 현대차가 빠지면. 그리고 현대공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공업도 단기간에 급등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전번주 그래프 제가 그려드린 겁니다. 8,500원, 8,000원에서 지지할지, 한 7,000원과 7,500원에서 지지할지. 근데 지금 보면 8,000원대에선 지지하고 있어요. 근데 대장주가 빠지면 안 돼요. 그리고 테슬라 빠지면 안 돼요. 네. 그러면 이것도 한 10% 정도 눌렀다가 버리거든요. 그리고 이 종목도 보면 시트 판매, 그다음에 이런 제품들, 암레스트, 그러니까 이거는 휘발유로 가는 그 차나 전기차나 이런 제품들은 다 공동으로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미국 밸류체인에서 뭐만 피하면 되냐면요. 내연기관 관련된 엔진이나 같은 세종업 관련된, 그래갖고 내연기관 관련 부품 만드는 회사, 이런 건 피해야 돼요. 그런 거는 오히려 세종업은 수소 움직일 때 갈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같은 밸류체인에도 이게 석유, 그러니까 화석연료 그 부품가 휘발유로 가는 자동차의 부품 딴 종목은 피하고. 네. 지금 전기차든 내연기관든 같이 쓰는 공통 분모. 화신이 지금, 예, 그리고 SL도 이렇게 딱 보시면 SL은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헤드라이트예요. 이런 제품들. 그게 이거는 뭐 전기차가 됐든 상관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SL도 보시면 3만 원은 안겠어요. 근데 3만 5천 원은 본주가 안 가면 벽일 것 같아요. 그래서 당분간 이쪽도 테슬라가 중요해요. 테슬라, 그러면 현대차를 끌고 내려가면 안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강한 종목이 화신입니다. 네. 이건 왜 강할까요? 이것도 아이디어가 딱 제일 강해요. 상승 탄력성도. 딱 제품에 보시면 이런 그 차의 그 골격을 유지해주는 이런 부품단을 만들지만 전 이것보다 이 그림 오면 확 오실 겁니다. 배터리 팩 케이스. 그러니까 이거는 전기차하고 배터리가 따다닥 들어가는 이게 바로 연결되니까, 밸류체인에서도 화신 1등, 디스플레이텍 2등, 현대공업 SL 3등. 이렇게 순서도 매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본주가 빠지면 안 되죠. 본주라고 하시면 현대차, 기아. 근데 그게 테슬라 연결고리로 내일부터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또 지금 같은 예를 들어서 자동차 부품다 밸류체인 이런 것들에 또 영향을 줄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급등했던 종목들 지금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본격적으로 지금 조정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네. 그 다음에 자동차 부품도 지금 잘못하면 조정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뭐가 움직일까요? 그게 가장 큰 해답인 것 같아요. 오늘은 보시면 2차전지 장비주, TCA라든지 이런 종목 올라가는데 이게 시장을 주도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참 어려운 위치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는 솔직히 그동안 급등했던 거는 현금화시켜라. 그리고 내일부터 이달 말까지 환율, 달러 인덱스는 102달러 돌파하면 안 되고, 환율은 오늘 벌써 1330 돌파했어요. 마이너스 징후가 벌써 나오고요. 그 다음에 현대차는 18만원, SK하이닉스는 8만 5천원, 삼성전자는 6만 5천원. 절대 불가침이에요. 마지노선이라고 봐요. 이게 훼손되면 한번 맞고 다시 확인하고 다시 정비하고 가는데 한 달 걸릴 것 같아요. 이 한 달이라는 게 지수로는 뭐 크게 뭐 50포인트나 70포인트 정도? 거의 2600 와 있잖아요. 네. 그럼 2550이나 2500까지 건드렸다 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시간의 문제고, 문제는 주도주 교체 과정이 나와요. 만약에 이 전차 군단이 그런 대로 조종을 하면요,
장은 어떻게 가느냐면 바이오, 그다음에 먹자 음식료, 그다음에 또 정부 SOC 이런 것들 그리고 종목으로 핀셋으로 딱 찍어갖고 연결된 특화 종목들만 움직이는. 그러면 장이 점점점 또 어려워진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해서 수익을 내기에는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는 오히려 허실실 전략을 선택하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아직 안 올라간 거 찾기. 52주 최저가 종목 찾기. 그러니까 이 그림으로 본다면 이 겨울 패턴에 122선 밑에서 밀집되어 있는 종목 찾기. 그리고 지금 122격이 급등해갖고 이격이 50이나 벌써 더블 이상 간 것들, 이런 것들은 현금화 만들어 놓고 옆에도 가지 말기. 예를 들어서 전형적으로 포스코 그룹 주가들입니다. 이제 포스코 그룹 주가들은 저는 솔직히 할 게 포스코 인터내셔널 외에는 없어요. 종합상사. 한번 보시죠. 최근 장에서 포스코 그룹주 또 KG 그룹주들이 급등세를 보여서 앞으로 이 종목들이 더 갈까? 여기에 대한 질문을 좀 드려야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었거든요. 2차 전지와 엮여 있으면 이제 그룹으로 뭉쳐서 한꺼번에 올라가니까. 근데 예. 보유하신 분은 일단 파십시오. 지금 환율이나 이상지유가 나오니까 차익 실현해놓고 좀 15일 정도, 그러니까 이달 말 SK 하이닉스 실적 확정치 나올 때까지 네. 한 3조 적자 나올 것 같거든요. 그거 나와도 올라가야 돼요. 컨센서스라든지. 지금 가장 두려운 시나리오는 이번에 삼성전자 감자하고 이제 6천억 나왔잖아요. 다음 분기 실적, 2, 4분기 실적이 적자가 나오는 시나리오. 삼성전자가. 그게 최악이라는 말씀이세요? 아니, 감산하고 뭐 했는데 2, 4분기가 적자로 나왔다. 이거는 그럼 벌써 이 장은 우리가 다 기대했던 게 무너졌다는 얘기거든요. 절대 그렇게 나오면 안 돼요. 그럼 그럴 것을 확인해야 되는데 그 시간이 3개월이에요. 그러면 그 사이에 급등했던 거, 제가 아까 그림 보여드렸죠. 121선이 22만, 이격 보세요. 바닥에서 다 더블 이상 갔습니다. 포스코 퓨처엠. 네. 옛날 포스코 케미칼이죠. 네. 포스코 홀딩스도 이 무거운 종목들, 그 다음에 포스코 엠텍, 각도 보세요. 다 카지노 각도입니다. 우리 포스코 DX. 이 방송 듣고 포스코 DX 뭐 6,000원, 7,000원 하신 분들 지금 대박 났다고 그러는데 일단 현금화 만들어 놓으십시오. 포스코 ICT에서 사명이 바뀐 거죠? 그렇죠, DX. 예. 그러면 이것도 많이 올랐지만 저는 인터내셔널 종합상사만 포스코 그룹주 내에서. 네, 포스코 네. 인터내셔널만 28,000원, 3만 원면 다시 사자. 종합상사에 대한 시각이 이제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또 사인을 줍니다. 저는 이게 워렌 버펫 옹의 투자 흐름, 네. 우리보다 더 잘하시는 큰 정보의 비대칭성도 있을 것 같고. 안 그래도 네. 투자의 기재라고 불리는 오마의 여인인 이제 워런 버핏이 중국 주식, 대만의 TSMC를 팔고 애플과 말씀하신 일본의 종합상사 주식을 샀다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투자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지 대표님의 의견을 듣고 싶었거든요. 근데 종합상사가 뭐 하는 데죠? 모든 그 수출입 동향, 근데 특히 네. 나는 이 워렌 버핏 옹이 그 미쓰비시, 미쓰이, 이토츠, 마루베니 이 종합상사 지분을 이제 계속 7.4로 높였대요. 근데 뭐 팔았냐? TSMC 팔았어요. 대만. 그리고 알리바바 팔았어요. 네. 그리고 애플하고 이 종합상사를 사요. 종합상사를 샀다는 얘기는 원자재 투자했다는 얘기하고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 세계 경제를 원자재도 전쟁이 날 것 같고, 그 다음에 종합상사에 또 가장 중요한 게 또 농수산, 그런 농업.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선제적 매수를 한 거 아닌가. 그래서 미쓰이 주가 이게 추이입니다. 네. 1년 전부터 사실 모이는데 대단히 선견지명이 계시죠. 이쪽에 올라가고 있고, 이건 미국과 중국의 그 이해 다툼이 연속성이 굉장히 길 거고 더 강화될 거고 더 분쟁이 극단화될 거고, 그 요새 가만 보면
그 수천 년 동안 종교로 적대적이 있는 이란하고 사우디가 정상회담 한대요. 그리고 사우디와 중국하고 연결되고 그러니까 이게 또 블록화가 되고 그러면서 위에라 사용량이 증가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포스코 인터넷 그러면 LX 인터넷 아직 안 올랐어요. 이게 옛날 LG 상사입니다. LX 인터넷에는 네. LG그룹에서 그러니까 에서 독립해 갖고 LX 인터넷을 바꿨는데 아직 122선 밑에예요. 이런 종목. 그다음에 삼성물산 52주 최저가입니다. 근데 저는 삼성물산은 권하고 싶지가 않아요. 거버넌스 때문에. 삼성생명, 삼성바이오로지스 분식회계 이 문제 뭐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해결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삼성물산은 바닥은 바닥인데 꼭 현대모비스 잘못하면 사는 거와 비슷한 그래서 요거는 사서 시간의 감각이 느긋하게 되고 뭐 채권 수익 20%만 그래도 만족한다면 이건 해도 되지만 편하게 저는 오히려 아까 LX 인터내셔널이나 GS 글로벌 바닥 패턴 이런 것들로 이제 종합상사 주가들 이게 곧 농업 먹자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그리고 즉 원자재 투자 전략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아이디어는 하나 그 기술주하고 자동차가 조정하더라도 하나의 흐름이 나올 것 같아요. 이런 그러니까 것들 워런 버핏의 투자를 보면서 투자 아이디어를 종합상사 쪽으로 찾으신 거군요. 아니 종합상사를 이미 했는데 네. 우리나라에 접목하다 보면 이게 원자재하고 먹자예요. 그래서 원자재와 먹자로 먹자. 엮여 있는. 예. 네. 그러면 이게 그동안 소외됐던 섹터들이에요. 농업, 비료 이런 것들이 소외된 섹터들이거든요. 네. 여러분들 보면 뭐 CJ 제일제당 같은 거라든지 CJ 뭐 CG푸드라든지 뭐 비료주 같은 경우 보면 아까 얘기한 50의 최저가들이 많아요. 소외되고 거래도 없고 이런 것들이 이제 또 바이오들 급락한 종목들하고 비슷해요. 이런 것들이 또 소외주의 반란이 나오나 그 모멘텀은 주도주가 눌러야 돼요. 그럼 풍선 효과로 다른 걸로 튀어오를 거 아니에요. 이 효과가 내일 테슬라 실적 발표 후에 나오나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포스코 그룹주 내에서는 다른 종목들은 이미 너무 많이 올라서 접근하기 쉽지 않고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주가가 조금 조정을 받았을 때 매수할 만한 가격대에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앞서 제가 엮어서 여쭤봤던 게 포스코 그룹주와 KG 그룹주가 왜 이렇게 많이 오르냐 앞으로 더 갈 자리가 있냐였는데 KG 그룹주도 좀 봐주십시오, 대표님. KG그룹은 끌개가 뭐였죠? 옛날 쌍용차 그 인수에 관련된 그 에너지가 끌개가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쌍용차가 이제 곧 그 이름 바꿔서 될 때 어디를 갖고 왔나? 재상장을 하게 될 때요. 저도 그 KG그룹도요. 예. KG 그룹들은 특이하게 항상 한 종목이 오르면 그룹주가 덩달아서 오르는 경향이 크더라고요. 근데 아까 그 그림하고 비교해 보세요. 122격이요. 네. KG 케미칼입니다. 하시겠어요? 쉽지 않네요. 손이 나가기. 네. 또 하나 KG ETS입니다. 하시겠어요? 아니 9,000원, 10,000원, 11,000원, 12,000원 안 사고 23,000원이면 이게 더 갈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건 반대로 언제든지 20%나 30% 순식간에 급락했다 갈 수도 있는 종목의 위치입니다. 저라면 안 하겠어요. 있는 거 일단 챙겨놓고 그러면 KG 스틸이 그나마 좀 위치가 조금 따라가는 정도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아까 그 애플 링 체크해서 이제 애플페이 그러면 여기도 관련된 종목이 있어요. 결제 KG 이니시스. 저는 오히려 KG ETS, KG 케미칼 이런 것도 팔아갖고 갖고 계신 분은 KG 이니시스나 아니면 아까 얘기한 그 음식료 쪽에서 바닥에 있는 거 네. 아니면 LG 이노텍 그리고 아까 종합상사는 물류를 건드릴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현대글로비스가 52주 최저가 수준이거든요. 현대글로비스로 가든지 그러니까 역발상 전략의 종목으로 이동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역발상 전략 예, 그리고 또 먹자 작년도에 최대 악재 그 직원 사망하고 여러 가지 그 고난의 행군을 받는 SPC 삼립 주가입니다. 전 이런 그래프가 좋아요. 네. 이런 그래프. 이건 사면 답답하실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런 것들을 편하게 사갖고 한 15만 원 딱 거놓을래요. 15만 원. 뭐 시간은 따지지 않을래요. 이 15만 원 정도 올 때 정합판 킬래요. 이런 편한 투자가 이제는 소외주 쪽에서 그다음에 LG생활건강. 지금 아모레지나 아모레퍼시픽이나 이런 건 좀 올랐습니다. 리오프닝과 여러 가지 상황으로. 그런데 LG생활건강, LG그룹에서 최악의 주에 하나예요. 그러면 그룹 차원에서도 주가 관리에 교통정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LG화학과 엔솔 할 때 LG화학 망한다 그래갖고 40만 원. 근데 지금 거의 바닥에서 더블이 와요. 네. 그러면 이제 LG그룹 자체에서는 어디에 집중할까요? 그룹 자체 관리에서. 뭐 엔솔이나 벌써 이미 고공행진하고 있고 이제 미국 투자하고 그러면 저는 LG생활건강에서 특명 내려갖고 뭔가 중국이나 그동안 마이너스 했던 거를 뭐 동남아에서 뚫든 유럽에 뚫든 미국에 뚫든 새로운 전환을 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 주가가 최소한 100만 원까지는 갈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종목도 아까 SPG3립, LG생활건강 그다음에 갑자기 이 뉴스가 나옵니다. 개인 재산이 이재용 회장님보다 많으시대 MBK 회장님이. 이거는 삼성그룹 이게 개인 지분 갖고 환산해서 이럴 겁니다. 네. 그런데 요새 이분이 자주 등장해요. 언론에. MBK 파트너스의 김병주 회장이요. 예. 예. 나는 이것도 하나에 그러면 이 회사가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옛날 다나와하고 그다음에 코리아 센터 합병해갖고 커넥트 웨이브 4만 원짜리가 14,000원까지 떨어져 있어요. 지난 시간인가 지지난 시간에 대표님께서 이 커넥트 웨이브에 MBK 자산운용이 들어왔다라는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사모펀드. 아니 합병해갖고 그 주체입니다. 아, 예. 예, 지분을 갖고 있군요.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전에 그 DB 할 때 설명하면서 그거 같이 했는데 지금 주가 관리가 망가져 있는 거. 그러면 이게 때가 이것도 보면 물류거든요. 그래서 아마존 갈 때 같이 가고 이렇게 물류 종합다 같이 갈 겁니다. 그럼 타이밍이 딱 들어왔거든요. 저는 이 주가는 다시 4만 원을 뚫을 거라고 봐요. 그런 에너지 나올 거라고 보거든요. 시간은 모르겠고. 그러면 그동안 급등했던 DB하이텍이나 포스코 아이스티 팔아갖고 이걸로 다시 들어가서 또 눈덩어리 굴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한 번 굴렸죠, 두 번 굴렸죠, 3년에 3번 굴려보세요. 그것만큼 자산이 커지는 방법 없습니다. 대표님, 터무니없는 상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를 해주시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간단히 예를 들어서 예. 사모펀드나 이런 헤지펀드들이 전에도 얘기해드렸잖아요. 투자한 자산의 배를 이상해야 그나마 수익을 내는 거지 30%라면 그 교통비로 다 나간다. 그런데 지금 이게 옛날 에너지 보세요. 5,000원짜리가 41,000원. 이거 한 게임이거든요. 그리고 합병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14,000원까지 빠졌어요. 다음 파동은 이걸 뚫어야 뭔가 에너지가 나오고 이 비즈니스가 성공해서 뭔가 자기네들의 자산 배분이나 풀 거다. 이해 집단건 프라임 브로커 집어넣은 사람들한테 주고 뭐 이런 작업이 3년 정도 걸릴 것 같거든요. 네. 그런 에너지가 나오나 한번 참고하시죠. 사모펀드나 헤지펀드에 연결될 때는 가장 어두울 때 들어가는 게 정답이고요. 그다음에 그거는 징후가 있어요. 그걸 대표하는 사람들이 자꾸 언론에 나옵니다. 뭔가 자꾸 얘기를 해요. 네. 서정조 회장님 다시 돌아와갖고 이제 그 셀티노 헬스케어도 이제 합병을 할 겁니다. 그러겠지. 뭔가 얘기를 자꾸 해요. 언론 플레이를. 이럴 때 그걸 직관적으로 징후를 판단하시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급등주 따라가기가 참 쉽지 않잖아요, 대표님. 순환매 장세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즘에는 뭐 100% 이상 수익이 나지 않으면 자랑을 할 수도 없을 만큼 어떤 특정 종목을 갖고 있어야 수익이 좀 많이 나는 장인데 그런 시장에서 어떻게 좀 수익을 내보고자 하는 분들이 커넥트 웨이브 같은 종목들을 좀 사서 모으면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한 겁니까? 그렇죠. 근데 그분은 직장이거나 그 전업 투자는 하지 마십시오. 왜 그런 거예요? 한 달 뒤나 2달 동안 안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답답해서 못 견디는 아니 전업 분들. 투자가는 지금 그거가 직업인데. 예, 매일매일 수익을 내셔야죠. 그러니까 직장인들 그리고 좀 그러니까 길게 큰 돈 목돈 내 갖고 정기 적금 들듯이 하는 분들. 네. 이런 분들은
채권 투자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또 하나, 그 다음에 트레이딩 잘 못하시는 분들. 사고 팔고 이 종목 이동의 리스크가 그 스트레스 보통 아닙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 지금까지 40년 경험에서 이 종목 팔고 저 종목 가고 저 종목 팔고 이 종목 가고 부자 안 커집니다. 9번 성공하고 1번 실패해도 부자 그것 때문에 망해요. 그럼 10년이 후딱후딱 가요. 그럼 부자가 점점 줄어들어요. 이게 묘합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굵직하게 눈덩어리 전략. 완전히 주가 뭐 매토막 난 종목이 바닥에서 때가 나왔을 때 그리고 그 종목을 매일 쳐다볼 필요 없어요. 어느 목표선 딱 정해놓고 그게 왔을 때 우리가 포스코 아시때 6,000원짜리 15,000원 올 때까지 그럼 15,000원 그 사이에는 매매를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초기 파동에 매매를 자꾸 하다 보면 그 포스코 ICT DX도 6,000원, 7,000원 사셨어요. 11,000원, 12,000원 다 털리는 거예요. 이게 웬 떡이냐 하고 조금만 흔들어 보면 팔고 또 딴 거 가요. 근데 나중에 보면 그 종목 끝까지 들고 있는 게 최고거든요. 잦은 매매할 수, 그러니까 저는 이런 그 10년 이상 되신 분이 이해하실 거예요. 종목을 3개에서 5개 압축해라. 그리고 인생의 종목을 전체 자산의 50% 하나만 걸려라. 그래서 하나 눈덩이 따블을 건드렸으면 그 다음에 다음 바닥에 있는 걸 사서 또 그것도 한번 따블 게임 나올 때까지 계속 3년이나 5년에 그거를 3개만 맞추면 수없이 매매를 귀신같이 했어도 그 구자 키우는 거 못 따라갑니다. 그거라도 한번 경험을 한번 이건 체득의 과정이에요. 말로 한만 얘기해봤자 소용없어요. 네. 내 부자를 스스로 그렇게 운영해 본 사람만 이제 느끼실 겁니다. 그걸 한번 해보시고요. 그다음 아까 덱스터 또 얘기했죠. 제가 애플링 때문에 또 덱스터를 또 하는 겁니다. 아니 애플링하고 덱스터하고 왜 덱스터는 영화 CG 작업하는 회사 아닌가요? 근데 예. 애플링이 곧 저는 이게 메타버스 그다음에 가상 공간 이거를 이 반지 링이 더 급격하게 메타버스 세상 속도를 그러니까 애플 링이라는 게 저는 메타버스 내에서 결제를 하게끔 만드는 세상을 먼저 들어가려고 그러나 봐요. 애플이. 그러면 네.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CG죠. 영화나 덱스터하고 그걸 제일 잘하는 기업이거든요. 근데 4분의 1 토막됐어요. 여러분들 이때가 메타버스 2021년도 11월 달입니다. 메타버스 열광하고 뭐 이때 딱 그 인공지능 AI 칩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과거에. 이때 위메이드니 뭐 관련 이때 또 카카오가 15만 17만 원 시대. 그게 오자도 봤잖아요. 그게 지금 4만 여기가 5만 원까지 갔어요. 장중 고점은. 네. 지금 거의 11,000원입니다. 그러면 저는 이거는 적어도 2만 원 가는 에너지 분명히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사놓고 또 다음 눈덩이 굴리는.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들 소외주 중에 바닥권 찾는데 여기서는 분명히 수급 들어오고 이벤트 끌기가 들어오고 실적이 또 개선되면 더 좋고. 지금 그런 종목들 찾는 시장. 그리고 그동안 급등했던 거를 현금 만들어 놓고 이제 급등한 게 더 하려면 중심이 무너지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무너지면 안 돼요. 미국은 빅테크 무너지면 안 돼요. 이게 무너지면 작전상 후퇴했다가 가야 돼요. 작전상 후퇴가 1개월일지 3개월일지 이거는 가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또 급등한 거는 현금 만들어 놓고 내일 아침부터 빅테크 실적이 제가 알기로는 24일, 26일 또 몰려 있어요. 그때까지 확인하시는 게 안 낫나. 그리고 또 하나 네. 저는 우리 바이든 정부가 현대차, 기아차 때렸잖아요. 저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뒤통수 때릴까 봐 겁나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요? 여기도 네. 그 상무부를 행동대장으로 등장시키는 거예요. 반덤핑으로요. 이거는 지금 하나의 그 소설 같은 시나리오입니다. 네. 그 우리 대통령 가갖고 여러 가지 호재성 재료가 막 나올 것 같은데, 여기서 뒤통수 때릴 재료가 뭐가 있을까 할 때는 얘가 이 박스. 미국이 값싼 전기료도 보조금이다.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옛날 청강 반덤핑했지. 그래서 미 상무가 예비 판정을 통해 철강업계의 싼 전기 요금 문제를 제기해서 옛날에 한번 그 반덤핑 매긴 적이 있거든요. 네. 지금 삼성전자 그 공장을 여기도 지면요. 안정적인 전력 수급에서 제가 그래서 소형 원전 이런 것들 전력 설비 관련된 종목들이 같이 움직이는 게 그건데 이걸 딴지 걸어갖고 이것도 보조금에서 문제를 제기하면 그래서 요번에 그 같이 가는데 한국전력도 같이 따라가서 뭔가 풀라고 그러는 건지 요번 명단에 들어가 계시더라고요. 난 이 문제도 또 우리가 또 추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가장 직방으로 때려버리는 거거든요. 간단히 해서 우리는 지금 용인 거기에다가 또 그 반도체 클러스터? 그걸 해야 되는데 네. 이걸 또 딴지 걸면 어떡해. 그리고 중국 제품 요번에 그 G70은 들어갈 줄 알았거든요. 근데 중국 부품 쓴다고 안 되면 이건 더 앞으로도 강화된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행동대장이 상무부가 뭐 슈퍼 301조가 됐든 뭐 어떻게 됐든 반덤핑이 됐든 거기가 그러니까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아우 프렌들이 들어와 하는 행동하고 실제 밑에 실무진이 때리는 거하고 그럼 때리는 게 아프다고요. 그리고 우리는 들어가서 해결해야 된다고요. 그건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장비주가 치고 나가는 게 그런 이유가 아닌가. 이런 그래서 물살이 이렇게 가다가 어느 건 막혔어요. 네. 지금 시스템 소부장은 막혔어요. 확인해야 돼요. 그럼 뭐로 치고 들어가는데? 장비주요. 그럼 장비주도 선도주 후발주가 있다고요. 오늘 한화기수 급등하고 TSI 급등하고 다 그런 것들이 그쪽 섹터 얘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참 장이 점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합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는 급등한 거 현금화 그리고 아직까지 아까 못 올라간 거 그 수급 들어오면 딱 들어가는 어떤 감각적인 매매 그리고 2차 전지는 이제 2차 전지 장비주로 특화. 저는 이렇게 전략을 단순화시켜드리고 싶네요. 대표님 이쪽 좀 한번 봐주세요. 국내 원전, 수소발전 에너지, SOC 연계된 종목들의 순환매를 보자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중국의 동수서산, 신형 1대1로 종목들 강조를 하신 바 있는데 여기에 대한 투자 전략은 어떻게 변함이 좀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예. 저는 미국보다요. 전에 그 동수서산 연결고리 관련된 종목을 우리가 집중하자. 이게 우리나라는 건설입니다. 또 하나는 그 정부의 정책 관련주고 물류예요. 여러분들 중국 그 전번 시간에 이걸 보여드렸을 겁니다. 중국 철도건설. 우리가 9.5 위안, 10 위안 때였는데 지금 벌써 치고 나가죠 더. 네. 일주일 동안 이게 더 직전 고점을 뚫고 가요. 그 다음에 동수서산 관련주로 딱 두 가지 종목을 해드렸죠. 찌광. 이게 지금 에너지가 우상향이에요 계속. 그 다음에 낭조정보. 그리고 지금 경제 성장률을 4.5% 밝고 앞으로 6%도 가능하다. 그러면 중국은 증권주예요. 왜죠? 경제 성장하고 활성화되고 그러면 네. 일단 우리나라 같이 여기도 뭔가 소득이 증가하고 에너지 가면 금융시장 투자가 커지고 활성화되는군요. 예. 벌써 화태증권 그래프 보세요. 에너지가 좀 다르죠. 그러면 벌써 보세요. 중국의 에너지가 관련된 종목이 이렇게 강합니다. 근데 아직 우리가 못 따라가요. 아직 못 따라갑니다. 그러면 이쪽에서 뭐 롯데정보통신이라든지 스마트 헬스케어라든지 그다음에 빅데이터 센터 우리도 져야 되거든요. 그럼 딱 그게 네이버 카카오예요. 네이버 징글징글이잖아요. 카카오 지금 주가가 징글징글이고. 뭐 20만 원 아래에서 올라올 생각을 못 하고 있더라고요. 네이버는. 네. 이게 이제 동수서산 빅데이터 연결고리로 한번 체크해야 될 하나의 아이디어고요. 그리고 건설주입니다. 근데 저는 이번 대통령 가시고 네. 현대건설, 현대 롯데한테 물어볼래요. 방산원전.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 현대 롯데인 같은 경우는 주가가 그래도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고 있던데요. 했는데 네. 탄력이 없잖아요. 다른 거 대비. 그래서 그거를 풀어주는 게
저는 사우디 쪽이나 다른 쪽에서의 수주라고 봅니다. 지금 현대로템의 가장 큰 약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약점이요. 네. 조단위 수주가 없다.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방산 쪽에 폴란드 쪽도 지금 뭔가 좀 딴지 걸고 약간 잡음 노이즈가 있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또 요번에 대통령이 가서 또 풀어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가장 또 중요한 부분이 또 하나 있는 게, 어디에 있나? 현대 이 롯데와 뉴스 한번 관련해서. 보시죠. 예. 우리가 이런 뉴스를 봅니다. 현대로템과 우진 탈고 컨소시움이 SR 고속철 넣고, 옛날에는 현대로템이 그 우리나라 단일 그 공공 입찰이었거든요. 그런데 우진이 스페인 회사와 같이 합작해서 경쟁을 붙였습니다. 첫 도청에서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그 폴란드에 탱크 하나 팔면 예를 들어서 100억이 수익이 나요. 네. 예를 들어서 예. 우리 국방부에 납입하면 거기에 10분의 1도 수익이 안 나요. 이런 부분 같이 공공 발주하다 보면 물가나 원자재 값은 왕창 올랐는데 그 산정의 기준이 한정돼 있거든요. 그럼 적자, 그러니까 이 현대로템이 하겠어요? 공공 발주 안 해. 해외 나가서 하는 게 나아. 근데 그게 아직 안 풀리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정부 입장에서는 그러면 다른 데도 입찰을 껴야 하는데 저는 현대로템은 이거 안 합니다. 네. 적자할 거 왜요? 그리고 이제 다른 데 해외 쪽에서 돈 풀어야 되는 돼요. 거 하겠다. 예. 예. 그러면 동대는 방산이나 이런 거 이건 뭐 해야 돼요? 미국에서 풀어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미국 갔다가 한 달 식사로 사우디로 방문하기로 돼 있습니다라는 게 되면 이거 사인하러 가시는 거거든요. 그럼 그게 원전이 됐든 원전 서로 웨스팅하우스에 지분 주면서 풀어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전도 이렇게 파도 타면서 갈 것 같아요. 네. G2 파워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이거 가면 또 사우디 중동 발주에서 방산이 갈 거고 또 그다음에 사우디 네오미의 연골고리가 갈 거고 이게 물류가 갈 거고 건설 원전 이게 SOC입니다. 해외 SOC죠. 이런 것들이 가면 반도체나 이런 것들이 눌러줘도 지수는 어느 정도 받쳐줄 수 있는 그럼 100포인트 조정할 거 50에서 막을 수 있거든요. 이런 에너지가 나오나 그거를 저는 현대건설, 현대로템, 원전 관련주 갖고 판단하고 26일 이후를 더 중요하게 볼래요. 그래서 이번에는 진짜 수주 들어와야 돼요. 네. 말 갖고 안 돼요. 말 갖고는 절대 안 됩니다. 무슨 MOU 맺었다. 뭐가 기대된다. 안 돼요. 조단위 수주가 확 들어와야 됩니다. 그게 풀려지나 한번 보겠습니다. 현대로템은 지금 자리에서 팔아야 할 이유는 전혀 없고 전혀 없습니다. 모멘텀은 살아있다. 때를 기다리자라는 그러니까 말씀이신가요? 문제는 예. 25,000원, 27,000원 사자 그러지 않았습니까? 직전 고점 32,000원을 이번에 뚫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반도체 죽을 때 뚫어주면 이건 주도주로 등장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나 한번 보겠습니다. 대표님, 저희가 이제 한 주 뒤에 이 자리에서 또 이야기를 나누게 될 텐데 한 주 동안 투자자 여러분들 좀 마음 편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장이 됐으면 좋겠는데 어쨌거나 오늘 내일 새벽에 발표될 테슬라의 실적이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주시잖아요. 만약에 시장이 좀 많이 흔들렸을 때 어떤 쪽으로 사서 초보 투자자들이 조금 수익을 낼 수 있을지 힌트 좀 주십시오. 그래서 오늘은 역발상 전략 물류라든지 종합상사라든지 아까 메타버스의 덱스터라든지 오히려 초보자 투자 되시는 분은 그쪽을 편하게 하시는 게 낫고요. 네. 전업 투자자는 눌림목을 노리는 거. 여기서 좋게 나와도 상승이 한정돼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삼성전자 7만 전자 못 돌파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6만 5, 6천 원 사갖고 3천 원 뛰거든요. 네. 안 합니다. 파생시장 이용하지. 그러면 그거 덕분에 뭐 미래반도체가 됐든 한미반도체가 됐든 요번에 원익 IPS 거의 10% 급락했거든요. 단기간에. 네. 예. 그러면 그런 것도 조정 때 눌림목에 들어가겠습니다. 그거는 테슬라가 올라갈 때 얘기입니다. 올라갈 때. 네. 테슬라가 급락을 해버리면 이 구조가 모두 망가집니다. 그러면 아까 후발주들, 50위 최저가, 그리고 새로운 주도주로, 그러면 종합상사, 물류, 먹자, 이런 것들로 특화돼서 선별적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중국 소비 관련주 중에서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는데 저희가 또 주목해 볼 만한 특정한 종목들이 좀 있을까요, 대표님? 근데 리오프닝이 예. 간단히 예를 들어서 우리가 노상 이 시간 통해서 강조하는 하나투어, 롯데관광객 올라옵니까? 못 움직이더라고요. 작년 11월 달 기대감은 판게 굉장히 많은데. 예, 작년 예. 11월 달 판 게 정답이었어요. 그리고 그동안 11,000원까지 빠졌어요. 58,000원까지 빠졌어요. 가격은 매수 단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또 하나 걱정되는 게 중국도 분명히 우리가 너무 우클릭하죠. 때립니다. 지금은 그동안 제재를 안 했거든요. 얘네들이 투트랙으로 간다고요. 이게 또 하나 환율을 건드릴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 리오프닝도 박스로 보지 큰 게임은 아닌 것 같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다인경제 이승조 대표와 함께 깊은 경제 이야기, 돈의 물줄기를 따라가 봤고요. 이승조 대표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금융투자로 돈 벌기 쉽지 않으시죠? 그런데 불가능한 것도 아니죠. 글로벌 IB 트레이더의 눈으로 본 더 넓은 금융의 세계, 그들의 투자의 기술 정말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